그러면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해.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 대안이 있대. 대안이라는 게 정말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최욱 씨가 현타가 와서 아이고 큰일 났네. 식적으로. 자, 그런가 하면 이것도 이제 아마 중요한 당일날의 질문거리가 될 텐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분명 5월 중에 끝내자고 했고 그 기록은 한정혜 정책위원장에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당에서 선거 때문에 어렵다고 이유로 미뤘다는 점까지 분명하게 말이다. 자, 이거는 우리 허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했었어요. 예. 그런 셈이죠. 제가 제일 먼저 여기서 전달했으니까. 네. 근데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분명히 당 지도부에도 전달했다고 분명히 다수의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정청래 대표 보고 받았다며요. 정청래는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그랬어요. 난다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정복 의원은 또 사실이 아니라는 제가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문정부 있고.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쭉 지나가길래 그냥 한번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들으셨냐? 예. 이게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최고위 발언 정정하실 생각이 없냐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한정혜 의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우와, 아니, 정말요. 저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너무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정혜 의장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젠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뭐라고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정혜 통해서 이렇게 정책위 김민수 총리 통해서 제안이 왔는데. 들어왔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성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정청래 쪽 아닙니까? 정청래 입이었죠. 그런데 네, 근데 조선의 전 사무총장도 이제 사실 앞에 겸손한 것일 수도 있죠. 이제 와서. 근데 저는 그런 것인지 우려합니다. 대세 예. 앞에 겸손해진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 최근에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성호 보안 수사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억울하지 않아야. 이게 심각한 게 근데 장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게 주요 이슈로 당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내란당 쪽에서 지금 이걸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합뉴스. 장윤기 차량서 사라진 증거는 케이블 타이, 납치 계획 단서. 네. 경찰청 특별수사팀 구성, 증거인멸 혐의, 형사팀장 등 직접 수사. 이제 이게 우리가 경찰이 더 이상 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을 경우에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두세 개 연속해서 일어나면 이게 결국은 당 지지율을 넘어서 대통령 지지율을 흔드는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소통되지 않는 집단으로 아마 치부될 텐데 단독입니다. 국회 검토 보고서 보안 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려했던 게 바로 이런 거지요. 검찰 개혁 좋은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좋다. 대안이 필요하다. 그거 수기해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 대안도 다 사실 마련한 상태여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청래 대표식으로 정치 쟁점화 시키지 않으면 돼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총리실에서 결론 냈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폐지하기로 한 결론을 갖다 바쳤어요. 왜냐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당하고 의논해야 되잖아요. 하도 정치 쟁점화 하니까. 아니 그런데 그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 지방선거 있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관심도 사실 없고 그래서 제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선명한지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보안 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밖에 얘기 안 했어요. 미래도 없고 청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잘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자. 그런데 광주에서처럼 그럼 어떡하지? 당연히 그 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나의 사건 가지고 어떻게 제도를 건드려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보안 사건 완전 폐지하되 2중 3중의 안전장치는 이거다. 저희가 마련한 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당이 책임지고 그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근데 한심한 것은 정청래가 생각하는 대안이라는 게 이따위밖에 안 돼요. 검사들은 확인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확인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정청래 대표님 그 확인권 얘기하는 게 그게 보안 수사권이에요. 검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검사들이 하는 과정이 수사와 기소에 연관되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대로 읽어줄게 내가. 기소 전에 검사가 이건 불분명하다 그러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는 거죠. 이게 보안 수사권이지 뭐야 이게. 그게 보안 수사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안 사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이긴 하네요. 확인권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보안 수사권이라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최욱 씨 같은 경우도 그냥 다짜고짜 사실은 보안 수사권을 강변해왔던 분들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폐지는 좋은데 국민의 뜻이라면 근데 그러면 대안이 있냐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숙고가 대통령과 필요하죠. 네.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런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국민을 위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딴지 게시판과 뉴스공장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뽑아줬더니 우리 배신했어. 뒤통수 때리네. 네. 탄핵도 불사할 거야. 이런 여론이 바로 거기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매불쇼. 지금 이 사건이 터지니까 현타가 온 거야. 한번 보실래요?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만 이게 밝혀지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네. 내가 검사야. 젊은 친구가 여고생을 살해했어. 근데 보니까 분명히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해.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 네. 그럴 때 그러면 검찰은 저 안 하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이 있대. 대안이라는 게 정말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니지. 언론에다 알린다. 언론에다가 흘린대. 언론. 그러니까 내가 그랬더니 최욱 씨가 현타가 왔어. 아이고 큰일 났네. 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언론에다가 그러면 흘리면은 좋아. 그러면 그게 수사는 다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언론이 수사에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은 당연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사 쓰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거 이름도 이재명법으로 하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이 자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1-20% 다운되는 건 물론이고 이거는 그냥 막장으로 갈 수 있는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제가 그럼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검찰 개혁에서 경찰이 경찰 마음대로 수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강제 수사는 공소청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영장을 받고 그래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경찰이 저기 어디 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데 문제는 아주 좀 사건을 정말 악의적으로 말아먹든지 장윤기 사건처럼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어서 우리 자기 새끼 불쌍한데 해가지고 증거인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발적으로 튀어나왔을 때예요. 그럼 어떡하냐? 만약 대안이란 건 이런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급청에서 수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뭐 서면으로 하게 한다든지 라는 안전장치. 그다음에 채임 요구권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사관 교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사관은 교체하든 교체하지 않든이 쟁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상급청에서. 예. 지금 뭐 워낙 좋은 대안들을 많이 네. 가지고 계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인권 그런데 운동을 평생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언론 중요한 게 신문고는 뭐냐면 말도 안 된다는 그렇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아니, 얘기를 해야지 법조인이면 적어도 언론 신문고는 우리가 거론할 것도 아니고 네. 방금 이런 대안들을 수기해 보자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던졌잖아. 그러면 지금 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한 줄로 올리고 윤석열식으로 계속 자기 선명성만 강조하는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토론을 제안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국민의힘 내란당에서 엄청나게 이걸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정당식 그랬죠. 신나가지고. 네? 네. 도대체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내란당한테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자, 보세요.
연합뉴스. 국힘 검찰 보안 수사 없었으면은 장윤기 사건은 은폐됐을 것. 여당 압박.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내란당한테. 미리 이거는 수구위를 통해서 열린 대안을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이거 마치 1인 1표제도 아무 얘기 못하게 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입틀막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구 지도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너무 원통한데요. 저희가 대선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 A4지로 30장을 써서 줬어요. 거기에 경찰 개혁 방안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수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했을 때 믿을 수 있냐? 권력은 모든 권력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그러면 경찰 개혁을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모델도 저희가 다 설명해드려요. IOPC라고 해가지고 영국은 경찰 전당 감시기구였어요.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하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감시합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자. 그러니까 옴부즈만인데 그런 거 대안을 하나도 안 해놓고 감찰을 경찰은 내부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찰 기능이 밖에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경찰만 감시하게 하자. 그다음에 지금 국가경찰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자치로 좀 쪼개자. 그다음에 경찰이 독임제 기구니까 이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실질화돼 있지 않아요. 상근자도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게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수기거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여튼 당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최강욱은 뭐 당대표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거예요. 최강욱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많은 수구의 테마들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좀 우리 인권연대에서 오창익 국장님이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국회 가서. 그리고 당장 지금 매불쇼에서 나온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커뮤니티에 많은 논평과 만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검사 신문고. 억울한 일이 있사옵니다. 그거 검사가 치는 거야. 일반 시민들은 못 쳐. 아이고. 검사들이 이렇게 딱 치면 이제 언론에 조선일보에서 딱 와서 잘 됐네. 이거 이재명 정부 조질거리 생겼네. 잘 해봐라. 에? 아니 실언도 정도가 있는데 왜냐면 법조인이니까. 근데 넘어선 실언이네요. 아이고. 자, 오늘 송영길 의원 출마를 했는데요. 지금 선호투표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4시부터 지금 선호투표제 관련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리고. 재론한다고요? 예. 지금 선호투표제와 관련해서 정리해드리면 정청래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송영길 의원은 매우 좋다. 송영길 의원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없어지게 됐잖아요. 사표 방지가 된다. 찍는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할게요. 두 사람을 찍고 10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모두가 한 표만 찍는다 그러면 나는 두 사람을 찍고 싶은데 두 사람이 다 좋은데 누구를 찍을까? 사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던 지지자 유권자들에게 그 고민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1등, 2등 찍어주면 다 합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저로서는 승리의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의 카드가 된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계에서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제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되면 사표가 방지된다. 내가 끝까지 완주해도 되는 거야.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안 그러면은 직전에 사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게 로드쇼를 해야 되는데 쭉 전국을 돌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표가 지금 갈라져서 1, 2, 3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송영길 찍는 사람은 이지망으로 김민석 찍어버리면 나중에 합산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은 꼭 집권당이 아니라도 이런 거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냐면 지난번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할 때 그때 선호투표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대표 때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당대표 때 만들고 직전에 국회의장 선출에도 그 제도를 했고 그럼 당연히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판 보니까 이건 불리해.
직전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리해서 안 하면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경제 선호투표제 여당 당권 경쟁 새 새 뇌관으로 친정계 당원 당규 위반 반발. 이게 직전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선거가 선호투표제로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네, 이게 좀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정말 전당대회 준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네, 선호투표제 이번에도 해야 된다. 지금 이미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반응이 나와서 너무 당혹스럽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 이미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원 당규를 지금까지 위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도 안 되고 근데 다만 너무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내부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논의는 하고 있을 4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네. 하는데 아직 뭐 속보가 뜬 건 없나요? 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